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는 룸의 정세준이고요. 저희는 지금 미국 맨하탄에서 원스 테크놀로지 개발하고 있는 회사예요. 한국에 최근에 룸 코리아 법인을 만들면서 제가 잠시 들어와서 지금 팀을 셋업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쪽 웰너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헬스케어 말고요. 이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건강 관련된 기술 쪽 분야에서 지금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쪽이 소개가 많이 됐었고요. 구글 안드로이드 핸드폰 쓰시면은 저희 회사 제품을 건강 카테고리에서 검색해 보시면 볼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매출 세계 1위고요. 다운로드도 가장 많습니다. 1,700만 원 쓰고 있는 제품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참가하게 된 이유는 고영원 회장님께서 엔젤 투자를 만드셔가지고 좋은 말씀도 주셨었고, 또 지금 사업을 지금 이게 약 4년 됐어요. 저희가 40,000명 있고 투자를 지금까지 저희가 70억 받았거든요. 시드를 받았었는데, 그러면서 한 17분 정도의 엔젤이 계세요. 저희 엔젤 투자자가 계시고 거의 다 외국에 계시거든요. 외국에 계시고 한국에서도 좀 이쪽 IT 쪽에서 유명하신 선배님께서 많이 투자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투자 관계를 유지하면서 제가 이제 그동안 4년간 회사 성장하면서 투자자의 관계 유지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투자자들이 어떤 쪽을 찾고 있고 미국 실리콘밸리라든지 미국 시티에서는 어떤 쪽으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지 관심이 있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창업을 처음 했었을 때는 한국에 이제 원래 투자 방법에 맞춰가지고 하려고 했었고, 저는 실리콘밸리 플랫폼 따다 보니까 잘 안 맞았었어요. 한국에서는 배수를 따지고 그러지만 미국에서는 그분은 이제 컨버터 노트 할 때 캡을 어떻게 맞추냐 아니면 넌캡을 하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한데요. 달라요. 잘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더 속도적으로도 빨리 미국에서는 투자가 진행된 게 사실이고, 요새 잘 아시겠지만 엔젤 투자하시는 우리 선배님도 미국 플랫폼 많이 따르고 계세요. 컨버터 노트도 많이 하고 계시죠, 최근에는. 그렇게 해서 오늘은 오디언스 자체가 다 투자자들 많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엔젤 투자 협회에 계신 분들이니까 저희 회사를 홍보하는 것보다는 제가 솔직히 지금 투자를 받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성장하고 있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지금 투자자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질문 있으신 거에 맞춰가지고 Q&A 맞춰서 제가 알고 있는 현재 지금 실리콘밸리하고 가장 펀드 쪽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동향을 제가 말씀 나누면 좋은 시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말씀을 더 드리면 저희는 지금까지 클라이언트 퍼킨스 그리고 퀄컴 본사 그리고 유럽의 MA 캐피털 그리고 또 하버 퍼스픽 캐피털 이렇게 네 군데에서 들어와 있고요. 개인 투자자로는 꽤 유명한 분들이 많이 와 계세요. 슈퍼엔젤이라고 하죠. 요새 도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각계 이카머스라든지 디지털 쪽에서 좀 이렇게 능력이 좋으신 그런 분들이 직접 투자를 하고 계시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거기 맞춰가지고 제가 이제 대화를 풀어가면 어떨까 생각되고요. 없으시면 제가 저희 회사 오늘 홍보하고 또 저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왜 한국에 제가 들어왔는지 또 말씀을 올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가 이틀 전에 KBS 아웃뉴스 나왔거든요. 그래서 KBS 뉴스 가셔가지고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KBS 아웃뉴스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실례가 안 된다면 제 질문을 갖고 진행하고 아니면 제가 혼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포트 진영이란가? 네. 목소리 좀만 크게 해주세요. 네. 미국에서는 엔젤 투자 하실 때 네. 실제 스타트업에 대한 판단 기준? 네. 이거 어떻게 보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젤 투자라는 게 이제 미국에서는 일단 엔젤 투자라는 타이틀 가져가시려면 아시겠습니다만 SEC에서 신고를 하고요. 자기 수익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걸 증명하더라고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지인들도 있겠지만 패밀리 펀드도 있죠. 전문적으로 엔젤 펀드를 하신 분들은 소속도 많이 되어 계시고요. 최근에 거기서 이제 SBA라든지 아니면은 인큐베이터에 참여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들 찾는 거는 아무래도 팀 쪽에 많이 포커스 맞추세요. 어떤 프로덕트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거의 팀.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사업을 하고 비전이 뭔가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보세요. 왜냐면 프로덕트 나와가지고 한 번에 잘 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프로덕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논증하지 않고요. 어떤 분이 나와서 어떤 사업을 비전을 만들고 있나 이쪽에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두 가지가 나눠지는 게 어떤 분들은 IPO를 이제 엑시트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스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롱런을 보시는 분들은 좀 오래 기다리세요. 그게 아니고 빨리 이제 리턴 인베스트먼트 희망하시는 분들은 탤런트 코칭 가능하거나 비즈니스 솔루션이 판매될 수 있는 쪽으로 포커스를 많이 맞추기로 합니다. 그래서 단타가 아니라 장타가 아니라 많이 나눠집니다. 그리고
대부분 엔젤 인베스트먼트가 지금 리드되는 경우는 이미 사업을 하셔서 엑시트를 몇 번 하셨던 분들이 잘하고 계세요. 최근에 이제 비석세스에서 진행한 빌런치 이벤트 이번에 또 초대가 됐지만 브라이언리라든지 슈데즈 아니면은 리거스닷컴 이렇게 그 함께 외국 그 교육과 있으시죠? 브라이언리 이런 분들도 투자를 왕성하게 하십니다. 본인이 사업하면서 왕성해가지고 투자를 하실 때 옆에 있는 다른 분들도 같이 또 투자를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펀드가 구축이 된 거죠. 그러니까 벤처 캐피털처럼 이렇게 뭐 200억, 2천억 이렇게 큰 돈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영향력 있고 실제 투자하신 다음에 방관하시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참여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 게 요새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무 정보가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쪽의 회사나 어떤 쪽의 회사가 요새 아주 전도 유망하고 어떤 A급 플레이어들이 일을 하고 있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보 공유 그리고 네트워크 파리에서 아무래도 이미 경험이 많으시고 퍼포먼스 좋으신 분들 타겟으로 일을 많이 하죠. 그런 분들 주변에 CFO 아니면은 이제 그 투자협회 모임을 있고요. 이렇게 뭐 블루마 회원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런 모임에서 많이 보급 정보가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 뭐 500 스타트업이 끝나자마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 원래 한번 엑시트했던 회사에서 다시 하는 경우가 또 아주 쉽게 투자를 받고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알고 있는 거고요. 저희 회사는 지금 한국 사람 3명 있어요. 저 41명인데. 그러니까 제가 사업을 하다가 외국 사람들 모이게 됐는데 투자자를 제가 이제 영국이라든지 일본, 홍콩 그리고 한국 그리고 미국 거의 다 미국이지만 하다 보니까 장점이 뭐냐면 각계의 엔젤 투자자 갖고 있는 그 능력이 굉장히 많은 거죠. 저희의 투자 활동은 얼마나 또 여유로우시겠어요, 솔직히. 그게 다 공짜가 아니고 본인도 갖고 있던 그 네트워크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익스피리언스이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같이 쉐어하시려고 하는 거지 거듭 말씀이지만 방관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즉 도와주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저희도 그래서 그런 다른 이제 포트폴리오 갖고 계신 분들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뭐 옐프 CEO라든지 이런 분도 투자하시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간의 네트워크를 더 이제 강화하는 쪽이 많습니다. 그게 요새 트렌드고 또 이제 그 리드한 그 스타트업 CEO들은 그렇게 투자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냥 돈만 받고 가입 계시는 분 아니라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더 이제 확장할 수 있는 분들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한국 기업들이 한국 우리 스타트업들이 미국 가서 투자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투자 받기가 대단히 힘드는데 네. 룸은 어떤 그 계기로 어떤 식으로 팀을 잘 구성을 했기에 네. 그 유명한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받으셨는지 네. 그걸 좀 그 우리 한국 스타트업들이 미국 가서 투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저도 지금 계속 열심히 뛰고 있고요. 회장님 질문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시작부터 아예 그냥 그 사업 파트너가 전 미국에서 본토했던 사람이었어요 다. 그래서 그때 제가 사업 같이 시작했던 친구가 알튼 페라코가 그때 고구마를 만드는 후속 개발원이었고요. 프린스턴 대학교로 나온 그 아주 수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 네트워크 좋고 저도 이제 한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미국 나왔기 때문에 사업 경력이 있지만 한국에 국한됐던 거. 그래서 그 친구는 새로 사업을 시작하고 저도 이제 미국에 새로 더 큰 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서로 의기투합이 된 거죠. 포인트는 한국에서 잘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회사들일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친분이 있거나 아니면 저희 회사 투자자인 클라이언트 파킨스나 코아품 쪽에다가도 소비를 많이 했어요. 이런 회사가 지금 펀딩을 투자를 받고 있고 C에서 Series A로 넘어갔거나 Series A에서 Series B로 넘어가는데 뭐 회사 트랙도 좋고요. 사용자도 많고 여러분 다 아시는 회사예요. 제가 얘기하는. 근데 투자가 결정이 안 됐어요. 다. 왜 그랬냐면 첫 번째가 한국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버넌스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가버넌스라는 말씀은 투자하고 나서 관여를 한다. 관여가 무슨 이렇게 그 시립사정처럼 게 아니라 도움을 드리고 싶어도 13시간의 시간 차이 복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둘째는 대부분의 인재들이 그 스타트업에 있는 인재들이 다 항상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의 채널이 결국 CEO로밖에 집중이 안 되는데 아시다시피 시리즈 B 정도 되면 CEO가 너무 바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인베스터 계속 영어를 물어보면은 영어가 편하지 않으신 분들이 또 많아요. CEO가. 그러면 자기 두 번째. 그래서 그런 거에서 자기가 많아가지고 결국은 안타깝게도 한국에서 시작을 먼저 했는데 미국에 카피캣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사이월드도 페이스북도 훨씬 빨랐지만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스타일이 많은데 미국에서 카피를 많이 해요. 거꾸로. 그리고 그런 회사에 투자를 더 좋게 받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이유는 첫째가 인재가 다 서울에 국한되어 있다는 거. 두 번째는 미국에 나오는 거는 돈을 받으러 혹은 그 비즈니스 출장만 오는 거지 그 실태를 모르는 거죠. 워커 마켓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많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버넌스. 편하게 전화해가지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자체 때문에 꺼리껴지는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외국에 자면 잘 들어오는 제가 봤을 때는 교육부가 많아요. 자, 아시다시피 메리 벤처스 이번에 그 카카오톡에 투자 처음 했었죠. 큐파 다 외국 자본인데 다 교육부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한국 마켓이 보이는데 한국에서는 거꾸로 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레커멘드 해드리는 거는 사업을 할 때 만약에 그 글로벌 마켓 생각하시면 처음 나와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아예 처음 나와가지고 거기에 현재 있는 로컬 엑스퍼트하고 파트너 맺어가지고 가는 거죠. 굳이 우리는 한국에서 온 회사가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순간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혹시 질문 있으신지 아니시면 제가 저 회사 지금 없으시면 회사 소개 좀 오늘 회사 소개 좀.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저희 회사는 지금 원에스 테크놀로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헬스케어 요새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가 단점이 뭐냐면은 그 의약법에 저쪽으로 가는 게 많아요. 여기. 그래서 홍보하거나 되게 쉽지 않죠. 그 저희들 프로그램이 여기 뭐냐면은 의료법이 저촉되지 않는 그 전 단계 웰니스. 요새 나이키에서 나온 나이키 플러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핏핏이나 만보기 해가지고 걸어다니면서 활동량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기술들이 요새 더 각광을 받고 있어요. 저희들이 만드는 건 뭐냐면은 일반 대중을 타겟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그네들이 그 라이프스타일 속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가를 저희는 포커스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룸이라고 만들었고요. 지금은 G플레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만 런칭을 했지만은 2주 뒤에, 2주나 3주 뒤에 저희가 이제 iOS가 출시가 되고요. 제품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요. 매일매일 그 다이어트 코치라고 해가지고 살을 빼시는 분을 타겟을 하고 있는데 프로파일하고 볼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투두 리스트를 드립니다. 투두 리스트란 말씀은 여러분 건강 유지하시려면은 운동도 하셔야 되고 식습관 그리고 또 건강 관련돼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거고요. 소셜 피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루하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그 버무려 가지고 서비스를 이제 런칭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 사용자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즈가 되는 게 들어갑니다. 커스터마이즈는 무슨 말씀이냐면 목표와 프로파일과 거의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그 사용자의 그 체질이라든지 스타일 그리고 사용하는 분들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커스터마이즈 하는 거예요. 가령 뉴욕타임즈나 조선일보를 받아보자 생각하시면은 컨텐츠가 하나잖아요. 요새 아시다시피 테크놀로지의 어빌리티 중 하나는 커스터마이즈가 굉장히 용이한 거죠. 포인트는 저희가 사용자가 많아요. 지금 약 2년 넘게 하면서 저희가 1,700만 명이 있습니다. 그 저희 사용자가 재생한 라이브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라이브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요새 뭐 빅데이터 자주 말씀하시는데 빅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냐가 더 중요하겠죠. 분석을 해서 필요한 데이터, 필요한 투두 리스트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식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다. 운동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상시로 마음을 들어가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굳이 작동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발권을 다 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360도로 저희가 실행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하지만 계속 업데이트는 되고 있고 저희가 제품 출시는 매주 하고 있어요. 업데이트를. 지금 40명 중에 대부분의 그 멤버가 다 엔지니어고요. 저희가 멤버들은 저희가 구글 수석 개발자, 구글 파이낸스 수석 개발자, 나머지는 구글 서치 분들 모셔가지고 있었고요. 그 뒤로 좋은 분들 많이 오셔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맨하탄에 있고요. 서비스는 주로 지금 영어권 그리고 한국에도 최근에 제가 눈크를 셋업해서 아주 많은 한국 사람들이 꽤 상당히 지금 성장을 빨리 하고 있어요. 시간. 그래서 인재 좀 찾고 있고요. 저희는요. 그렇습니다. B2C 서비스하고 있고 저희가 3일 전에 이제 테크크런치라고 아시죠? 거기에 커버가 됐는데 미국에서는 음식 배달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건강식 이제 받아올 수가 있고요. 한국에서도 좀 서비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그 건강 관련 데이터를 워낙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주 원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유저풀이 많고 그 유저풀의 데이터에 대해서 그 인포메이션 자체가 미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사업을 또 확정하고 있는 거죠. 그게 저희 사업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쪽에서 말씀 주시면 또 말씀을 드리고요. 초기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네, 초기 밸류에이션 때문에 제가 한국에서 이제 원래 굉장히 좋은 분한테 투자 받을 뻔했었는데 결렬됐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배수를 말씀하시고 미국에서 배수는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초기 밸류에이션 회사의 가치, 그다음에 그 캡을 정하는데 캡이 이제 회사 가치인데 주 시작이 5 밀리언 달러에서 시작해요. 하나가 약 60억. 아이디어가 있고 팀이 좋으면은 그게 요새 트렌드입니다. 근데 만약에 500 스타트업 같은 그런 좋은 인큐베이터를 졸업을 했다. 그러면 주로 8 million에서 9 million. 그리고 만약에 스탠포드 나오고 이렇게 이미 엑시트 하시던 분들이 한 번 더 하신다 그러면 10에서 12 million 달러 시작하는 거예요. 상당히 가격이 높은 거죠. 자, 그러면
이 회사 가치가 뭐 당장 돈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정하는 이유는 $5 million valuation 대비 현재 투자자 금액에 맞춰가지고 회사 가치 대비 이 정도 했으니까 그 회사 스탁 이슈는 주식 발행은 나중에 qualified financing 될 때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qualified financing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굳이 회사가 아직 지금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CEO나 이 창업자들이 시간 보내서 주식 발행하는 시간 보내지 말고 종이 2장이 끝나요. 종이 2장에 돈 받았음, 회사 가치 얼마, 그리고 qualified financing 되면은 주식으로 보내주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는 걸 써요. qualified financing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회사가 얼마 수준의 이상의 투자를 또 받으면은 그때 받은 밸류에이션을 맞춰가지고 현재에 있는 그 투자하신 거를 이슈를 스탁으로 이제 이슈해주겠다, 주식을 발행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qualified financing은 주로 약 10억입니다. $1 million.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약 10억 되겠습니다. 10억 이상을 받게 될 경우에는 벤처 캐피탈에 주로 들어가죠. 벤처 캐피탈에 들어가면 전문가 집단이 회사를 감정을 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더 쳐주는 거 객관화가 됐다고 평가를 합니다. 결국은 뭐 5 million 시작했지만 다운그레이드 해가지고 3 million 받는 경우도 있고요. 잘했을 경우에는 6 million, 8 million 더 다음 10 million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평가 금액에 맞춰가지고 주식을 환산하는 거죠. 그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qualified financing 되기 전에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투자 가치를 아직 감정 못 받았기 때문에 언캡이라는 경우도 많아요. 언캡이라는 말씀은 5 million 아니라 그냥 돈만 받았음, 수령만 하는 거예요. 리시트 주는 거죠. 2천만 원 받았습니다. 끝.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조항이 있는 거는 다음에 12억 이상 투자 받았을 때 그때의 밸류에이션에 맞춰가지고 주식을 변환하겠다. 그런데 이 10억 받기로 했는데 10억 받았을 때 회사 밸류가 6억이 아니라 8억이다. 그러면은 이제 뭐 디스카운트 들어갔는지 6억이 아니라 4억이다. 낮게 되면은 더 주식만 가져가시니까요. 디스카운트 팩터도 그렇게 탑니다. 집중적으로 20%에서 25%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답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에서도 요새 많이 그렇게 미국 쪽으로 따라서 컨버트 노트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좋은 그 엔젤 투자자들 그리고 이미 한국에서 그 스타트업 하셔가지고 엑스트 하시는 선배님들이 같이 하시는 걸 알고 있고 다 포맷은 실리콘밸리 다 따라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주변에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거의 그 컨버터블 노트하고 컨버터블 반드하고 뭐 약간 다른 개념. CD 말씀하시는 거죠? CB하고 컨버터블 노트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이에요? 맞습니다, 선생님. 거의 맞고요. 거의 디테일만 조금 바뀌었는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 한국 CB가 오랫동안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조사에서. 컨버터 노트도 거의 같은 개념이 제가 봤을 때는요. 디테일만 조금 바꾼 것 같아요. 거기에서는 상당히 그 플랫폼만 오픈되어 있고 그 김창원 대표님이라고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 블로그가 나와요. 굉장히 자세하게 한국말로 그 최근에 가장 최근 트렌드의 컨버터블 노트에 대해서 리뷰와 플랫폼을 올려놓으신 게 있어요. 김창원 대표님, 타파스미터 CEO고요. 구글에 옛날에 회사 내려가셨던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렇게 요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엔젤 투자하셔가지고 성공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 엔젤 투자를 누가 그걸 또 리드를 많이 하면요. 한국에서는 지금 고영환 선생님께서 지금 거의 처음으로 이제 법이 많으신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그 변호사들이 많이 해요. 변호사들이 주축을 해가지고 그런 모임을 많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창투사랑 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변호사들이 그런 쪽으로 corporate lawyer 쪽으로 집중된 회사들이 그런 모임을 많이 리드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회사가 qualified financing 10억 이상 투자를 받거나 더 나갔을 때 Series A, B 갔을 때 결국은 이 변호사 선생님들께서 수익을 보기 때문에 또 회사가 나중에 잘 돼가지고 엑시트 했을 때 수익을 보기 때문에 변호사 선생님께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럼 변호사는 어떻게 일을 하느냐 수익을 받냐면요. 주로 이렇게 일을 시작할 때 2%에서 5% 받아가요. 주식을 처음에. 그렇게 하고 투자치를 도와주고 모든 법적인 문제를 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법인 할 때 수익만 원 들더라고요. 이런 거 안 받죠. 그런 회사들은. 왜냐하면 변호사가 다 또 대주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또 다른 게 엔젤 인베스트 하는 거죠. 탤런트를 재능 기부를 하는 게 굉장히 지금 보편화되어 있고 그런 회사들 간에 변호사 로펌 간에도 경쟁이 심해요.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들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서비스도 많고 무료 식사, 뭐 컨설팅, 심지어 그 로펌에 오피스 비워가지고 거기 와서 일하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예. 그 CD 형태는 네. 데트 아니에요? 데트. 맞습니다. 데트 맞습니다. 그럼 이자까지 이렇게 지불하는 그 퀘션 맞습니다. 이자 맞아요. 이자가 약 4.95%에서 6%면 되는데 6.5%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다 투자자와 그 이제 그 창업하신 분하고 결정을 하는데 주로 4에서 2% 왔다 갔다 많이 하신 분은 8% 하세요. 그런 거 이자를 왜 하냐면은 결국은 데트긴 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투자하셔가지고 잘 안 된다고 회수하시는 투자자는 없으세요.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그런 투자자는 그러면 다시 투자 못하죠 이제. 그냥 소문이 나기 때문에. 그러나 이자율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컨버링을 할 때 주식으로 이제 전환을 할 때 거기서 더 쳐들기 위해서 이자를 쳐가지고 1,000만 투자했다 그러면 8% 해가지고 2년 됐으면 거기 맞춰가지고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하세요. 네. 네 선생님. 투자를 받으실 때 네네. 하시는 분들에서 가장 강조하셨던 부분이 어떤 것을? 저희 팀이었었어요. 저희가 최근에 그 가장 크게 투자 받았던 데가 이제 클라이나 퍼킨스, 구글하고 트위터, 뭐 페이스북 가장 먼저 투자하면서죠. 클라이나 퍼킨스에서 유명하기도 하고요. 거기서 이제 저희를 찾아왔었어요. 좋은 소식이죠. 저희는 계속 제품 개발하고 런치에 바빠가지고 잠도 못 자고 맨날 노트북 끼고 있었거든요. 연락이 왔어요. 한 줄 왔어요. 한 줄. 클라이나 퍼킨스에서 I like what you guys doing. I want to know. I am KPC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KPC가 누구지? 알아봤더니 굉장히 유명한 회사더라고요. 거기 파트너 연락이 직접 온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 주고받으면서 전화해서 회의를 하면서 친해져가지고 오케이, sounds good. 오라는 겁니다. 기기 타고가지고 마지막 파이널 피치를 했어요. 파트너들 앞에서. 근데 결정 나는 건 한 35분 뒤에 결정 났어요. 투자 결정이.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도 그대로 나오고 거꾸로 물어봤어요.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어떻게 찾아왔고 왜 우리를 투자했습니까? 하는 말이 헬스케어라든지 원스 영역이 성장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런 알 수 있는 동향은 스타트업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걸 투자자들한테 들어와서 투자해달라고. 근데 그런 회사의 빈도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핸드폰 안에 GPS 들어가고 하니까 가서 써가지고 건강 체크할 수 있고 뭐 운동 트랙할 수 있으니까 막 이런 회사 많아지는 거죠. KPC로 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수령하는 거죠. 아 이쪽 영역이 크겠구나. 그런데 포인트가 뭐냐면 돈을 달라고 하면서 꼭 투자를 유치하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그네들은 투자를 받으면 왜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CEO 이렇게 말하죠. 이 돈 받아서 엔지니어 고용해가지고 빨리 성장해서 하겠습니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그러니까 뭘 많이 받냐면요. 저희는 거꾸로 엔지니어가 벌벌거려서 너무 많았어요. 거기 조그만 사이즈에 비해서는. 12명 중에 11명이 엔지니어였어요. 다 좋은 레벨로. 7명, 6명은 구글 출신이고 나머지는 뭐 MIT 아주 좋았다고 타이틀이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는 오케이. 요즘 이 시대에 엔지니어를 찾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 이미 만들어서 제품가 나왔으니까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의 성공 비결은 그거였었어요. 만약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자면. 그래서 뭘 많이 보냐면요. 팀. 특히 시드 때는 팀하고 비전 보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시리즈 A라든지 시리즈 B로 넘어가면은 P&L, 프로핏 앤 로스 많이 봐요. 그때부터는. 팀하고 비전에 대해서는 당연한 말이고 더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100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P&L을 굉장히 많이 밸런스 보고 왜냐면은 이제 그때쯤 되면 회사가 조금씩 매출이 나와야기 때문에 P&L을 많이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테이지가 다른 것 같아요. 시드 스테이지 때는 팀하고 비전, 그 다음에 시리즈 A하고 B 넘어갈 때는 프로핏이 얼마나 나오고 있는 회사인지 잘하고 있는 회사인지 그동안 약속했던 그 시드 때에 약속했던 얼마나 딜리버 했는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분 누구? 네, 선생님. 미국에서 그 엔젤 생태계가 활성화된 비결이 네네. M&A, 엑시 프로그램, M&A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죠. 그렇죠. 굉장히 그래서 많아요. 그 시장의 메커니즘이 네. 궁금하고요. 네네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 한국의 상황을 좀 아시겠지만 네. 사실 정부 중기청이랄지 엔젤 투자 지원센터, 네. 매칭 프로그램 네. 이런 거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모여있는 거거든요. 네, 선생님. 근데 상대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의 역할은 네. 어떻게 지금 작동되고 있는 건지 네. 거기에 대한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첫 번째 거 M&A 엑시트 이런 거 기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프라이빗 에코리 그 마켓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프라이빗 에코리 마켓이 활성화되는 예를 들어드리면 링크드인이 올라가기 전에 링크드인이 IPO 가기 전에 이미 그 마켓에 그 쉐어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많은 부자들이 어떻게든 이걸 더 주식을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러면서 상당히 뜨겁게 그 스탁 자체가 거래가 많이 됐었어요. 페이스북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그런 회사들이 많다는 겁니다. 프라이빗 에코리 펀드들이 많고 그 프라이빗 에코리 펀드의 그
능력은 뭐냐면은 그 주로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 같은 경우는 CFO가 1등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성장이 좋으면서 계속 트래킹하다가 이 회사가 엑시트하기 전을 더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M&A 기회를 더 빨리 찾아가지고 M&A 하기 전에를 찾아서 그 주식을 사요. CEO랑 얘기를 해가지고 상당히 안 되는 회사니까 찾아가서 얘기를 한 다음에 산 다음에 이 회사가 엑시트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이런 프라이빗 에쿼티 CFO들이 많이 합니다. 그랬을 때 자기가 주식을 싸게 많이 샀고 첫째, 둘째는 그런 일을 많이 했던 수년간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 회사를 살만한 회사들을 많이 알고 있는 거 이미 소개를 해가지고 팔고 나면 커미션 돈 받는 거예요. 첫째, 싸게 주식 팔았으니까. 둘째, 팔았을 때 커미션 받았으니까 회사 쪽에서 받잖아요. 그 마이어한테 받는 건데 굉장히 수익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의 경쟁이 굉장히 심하고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 쪽은 맨하탄도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헤지 펀드도 있겠지만은 그쪽이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꿀벌처럼 그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요. CEO가 직접 뛰어다니면서 막 회사 팔 수 있는 기회 찾아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알아서 올라오거든요. 계속 올라와요. 은행 쪽에서 오기도 하고, 프라이빗 쪽에서 오기도 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CEO는 계속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알고 있는 선배님들, 제가 아는 주변에 정말 사업 잘하는 회사들은 사업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약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변호사가 오고 변호사들이 자기 써달라고 홍보 많이 하고요. 또 매니지먼트 당연히 있고요. 세 번째, 그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 그다음에 M&A라든지 탤런트 포지션 이런 엑시트 기회는 스테이지별로 계속 있는 거예요. 처음엔 아무것도 없으니까 탤런트 포지션, 좋은 팀 모아놨지 않습니까? 프로젝트 나오고 비즈니스 마드 그 밸리데이션 되고 나면은 이 비즈니스 마드 소울즈 팔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고요. 비즈니스 마드 다음에 돈 쪽을 더 이식하면은 이 사업 자체를 파는 거고요. 더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IPO 기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정부 기회 말씀하셨는데요. 정부 쪽에서도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 주에서 많이 스테이트별로 경쟁이 굉장히 심해요. 오바마 정부가 직접 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있는 것 같지 않고요. 오바마 정부는 제가 봤을 때 규제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래서 요새 IT 비즈니스로 올라가는 분들은 외국 분들에게 더 빨리 비자 이슈 해줍니다. 저희 회사가 그렇습니다. 저희 회사가 지금 약 17명이 외국인이에요. 유럽 사람들입니다. 근데 비자가 빨리 나와요. 그 이유는 우리가 IT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맨하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빨리 그 프로세싱이 돼요. IT에 있으면 그래서 이제 그 비자 문제라든지 그럼 주변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뉴욕주도 그렇고 커네티컷주도 그렇고 그리고 뭐 오스틴 있는 텍사스도 마찬가지고 주에서 그 텍스 세제라든지 세제 그뭐 서브시디가 있다든지 아니면 오피스 그리고 펀딩도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커네티컷이 아주 폭발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커네티컷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맨하탄에서 기차 타고 45분 가요. 한국으로 치면 약간 파주 같은 느낌? 분당?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업을 많이 하세요. 왜냐면 거기 가면은 거기 사업 시작하자마자 $250,000예요. 3억 돈도 줘요. 그냥 사업한다고 하면 3억을 캐시로 주고 사무실 1년 동안 주고 세금 안 받고요. 많이 가요 사람들. 많이 가면 아시겠지만 사업이 잘 돼가지고 그럼 또 활용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커네티컷이 맨하탄에 있는 소스를 또 이렇게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실리콘밸리에서 샌프란시스코 넘어가고 샌프란시스코 말고 또 레드우드 넘어가고 옆에서 막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가능한 게 뭐냐면 주에서 노력하는 거고요. 미국뿐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영국에서 투자를 받았었는데 영국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런던 시에서 하는 거죠. 런던 파트너스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비행기과 줘야 해.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출이 10억 이상 나는 회사다. 근데 만약에 회사를 옮기고 싶다. 런던 파트너에서 비행 티켓 보내주고 티켓 보내줍니다. 가서 리뷰하고 사무실 옮기면은 또 다 돈 대줘요. 요새. 거꾸로 또 그렇게 하는 데가 싱가포르. 아시겠지만 뭐 EDBI 있잖아요. 싱가포르 경제특구. 거기서 지금 EDBI에서 같은 경우는 공짜로 돈 주고요. 투자해주고 사무실 주고 또 EDBI 거기서 이제 그 싱가포르에 있는 엔지니어 스쿨 나오신 분들을 또 이렇게 리크루트까지 도와주세요. 사업도 도와주세요. 사업도 잡아주고 비행도 같이 가서 영어까지 해줘요. 싱가포르 정부가 그렇습니다. 커네티컷에서 그 3억을 네. 주면 네. 그건 투자로 들어오는 거죠? 네, 투자로 들어오는데요. 굉장히 적은 이도로 아예 그냥 주기도 해요. 그냥 그랜트로 줍니다. 아, 그냥 줍니다. 그랜트로 투자를 네. 하고 그랜트로 줘버려요. NYCC라는 게 있어요. nycc.org 들어가보시면 놀라는 게 뭐냐면 블룸버그 메이어 그 시장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 IT 육성을 하기 위해서 1억을 줘요. $100,000. 아이디어가 있고 맨하탄에 2명 이상의 직원이 살고 있으면 대부분 줘요. 근데 생각보다 그게 쉬워요. 맨하탄에서 주식 안 받습니다. 그냥 돈 줘요. 돈도 줍니다. 그리고 또 요새 맨하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엔지니어를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엔지니어가 존중받는 시티를 만들자. 뉴욕 하면은 패션 그리고
그 파이낸스잖아요. 월스트리트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이제 엔지니어적으로도 매력 있는 도시가 되자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예일하고 또 이제 학교로 또 엔지니어 스쿨 직접 짓고 있지 않습니까? 맨하탄 바로 옆에 우리나라 치면 약간 여의도에 있는 특성 같은 거기 섬에다가 원래 쓰레기 뿌는 곳인데 거기를 재개발해가지고 엔지니어 스쿨도 짓고 있어요. 약 한 10년 뒤에 이렇게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MIT 레벨까지 올리는 게 꿈이고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돼 있고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또 정부에서도 그렇고 돈도 내주고요. 심지어 이미 사업하고 계신 분들이 더 정착하기 전에 모셔와서 또 이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드렸습니다만 M&A 오프트는 굉장히 많아요. 저도 사업을 하면서 한 2달에 한 번씩 연락받아요. 계속 와요. 계속 옵니다. 투자회사라든지 아니면 탤런트 오퍼레이션 회사라든지 대기업에서도 M&A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제가 지금 그 미국에서 느끼는 피부 느끼는 거고요. 또 저도 한국에서 지금 많은 변화를 느끼고 있고 해서 되게 재밌는, 되게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 그래서 제가 들어와 있고 또 한국 어점으로 아시아 사업을 확장하는 게 저희 회사의 지금 올해와 내년 비전입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